마지막 숨바꼭질 읽어보았고요. 60쪽 보면 이제 좀 긴 내용이다 보니까 글 내용을 한번 간추려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야기 구조가 이제 4단계로 나누면 발단, 그 다음에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순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친구들에게 네. 시간을 줍시다. 죄송해요. 네. 기존에는 저희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푸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여기까지만 하고 끊고 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60쪽에 있는 3번의 내용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다시 시청해주세요. 네. 3번 모두 풀었나요? 그럼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야기 구조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발단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있을 건데 한 번 더 짚어보자면 하나 짚어볼까요? 발단은 쉽게 얘기해서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이고 전개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말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절정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가장 고조에 이르는 가장 어떤 분위기나 감정의 최고조에 이르는 그 순간이 절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중간, 절정, 끝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4단계로 나왔는데 저희 뭐 그거 하면 얘기하면 5단계로도 이야기를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많은 이야기에서 위기를 한번 겪고 그 다음에 절정을 갔다가 결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절정 안에 위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작. 그럼 발단 부분 내용 간추렸더니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있죠?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맞은 일요일인데도 낮잠만 주무시는 아버지에게 경민이는 서운함을 느꼈다. 네, 서운함 느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운해하는 경민이에게 어머니는 어제 아버지가 2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새벽녘에나 집에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풀린 경민이는 어머니와 함께 케이크도 사고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렸다. 맞죠? 네. 거기에 아버지는 감동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소방관이 되고자 결심한 어린 시절의 사건 하나를 들려주었다 라고 정리하면 돼요. 아버지는 경민이 나이대의 어느 여름 부모님이 먼 친척집에 가셔서 2살 아래의 동생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네, 이렇게 전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전개를 내용 간추리기 요약해 보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요약을 할 때는 그냥 짧게 뭐 아버지는 경민이에게 아버지에게 경민이 서운함을 느꼈다 이렇게만 적으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안 되는데 간추리기 요약을 할 때는 가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 들어가야죠. 사건이 들어가서 네. 구체적으로 이것만 봐도 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간추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절정 한번 간추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따라 정전이 되어 마루에 촛불 하나를 켜둔 채로 동생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다가 불이 나서 동생을 잃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삼켜버린 불씨와 싸워 이기려고 소방관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경민이는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내용을 간추리면 저희가 이제 읽어본 걸 토대로 이것만 알게 돼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6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61쪽에 이제 마지막 선곡지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상황. 거기서 아버지가 한 말이나 행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상황은 몇 쪽을 참고하면 좋으냐면 53쪽과 54쪽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하신 거는 불이 난 재래시장의 낡은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불이 난 그리고서-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업고 나오셨고요. 업고 맞습니다. 나왔다. 불이 난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업고 나왔다. 그럼 이번에 한 아버지가 한 말이 혹시 있으면 한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말씀은 위험해. 더는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3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일을 이야기하는 상황.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55쪽에 보면 55쪽에 보면은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11번째 줄.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 용감한 소방관 아저씨의 최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쏟으셨다.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지금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빠져나오는 차례가 나와 바뀌었더라면 그가 살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야 를 썼으면 인물의 말을 쓴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황, 화재로 동생을 잃은 상황에 대한 인물의 말, 아버지의 말이나 행동을 한번 볼 텐데요. 어디를 참고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58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황이 동생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 잃은 상황에서는 58쪽 21번째 줄에서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슴 속에는 확실한 꿈 하나가 자리 잡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내 동생 경수를 삼켜버린 불길과 싸워 이기겠다는 결심이었지. 네, 그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결국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현장에 나갈 때마다 구해내지 못했던 동생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네, 59쪽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61쪽의 아래 아버지가 한 말이나 행동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삶과 관련 있는 가치를 마찬가지로 골라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가치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골랐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한 말이나 행동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사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결국 소방관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 원동력도 이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소방관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소방관의 일을 하고 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토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 않는가, 봉사라는 가치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6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